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엔 좀 와닿더라고요. 2030 결혼 안 한다고 엄청 난리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엔 아니거든요. 다들 잘만 해요. 장기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실 저는 좀 비혼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요즘엔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불도 켜져 있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날 친구가 안 그래도 없는데 약간 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한 27살까지만 해도 만날 친구가 많았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우리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약간 다 고민들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할 말이 끊이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게 20대 후반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급식 먹던 꼬맹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군대 얘기, 연애 얘기를 하던 친구는 이제 집값 얘기, 결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남들 연애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는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소개팅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우재님이 옛날에 한 말이 엄청 공감이 가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하나만 맞아도 고했는데 30대가 되니까 하나만 안 맞아도 되게 주춤거리게 된다고. 이게 어렸을 때는 좋은 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 찾았다기보다는 금방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졌는데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안 맞는 점이 훨씬 더 빨리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손해보기가 너무 싫어진 거죠. 20대 때는 도시락 싸들고 왕복 5시간 막 군대 면회 갔다 오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기념일 챙기고 있고 약간 저는 일상에서 연애가 1순위였던 사람이었거든요. 20대 초반 뭐 대학생 요때까지는. 근데 이게 30대가 되니까 그 열정이 꺾이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정말 사람한테 정을 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거 그리고 마음적인 여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애보다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모순적인 게 제가 나 이제 연애 못하겠다. 앞으로 먹고 살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면서도 한 번씩 왜 내 옆엔 아무도 없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약속이라도 잡히면 그 순간은 너무 즐겁다가도 집에 오면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집에 왔을 때 그 고요함 사이의 그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냥 보지도 않는 막 TV를 켜놓고 그래서 오늘은 결혼도 아니 뭐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연애도 친구도 끊기고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하는지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글쎄요. 사실 저도 외롭다는 감정을 느낀 지는 꽤 오래돼가지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나름 공부를 했거든요.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데 솔직히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나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보통 말하는 해결책이 외로움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저도 관계보다는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가도 가끔씩 정말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일도 계획대로 끝냈고 운동도 갔다 왔고 나름의 보통의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엄청 세게 왔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좀 평온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썰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외로움이라는 거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진짜 더 무서운 게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에 기빨린다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밖에 나가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결국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집에 오면은 더 그런 외로움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외로운 거죠. 20대 한 중반 이때까지는 정말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2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지만 제 친구는 뭐 직장인이고 아직 취준생일 수도 있고 누구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특히 이 결혼을 하면 정말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옛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때 웃긴 얘기 이런 거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한정적이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올해 내년 이렇게 유난히 친구들이 결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물론 축하해요.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큰데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자주 못 봤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못 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스트 프렌드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만나거나. 근데 지금 제 옆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베스트 프렌드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약간 제일 친한 친구라는 이름 하에서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진짜 사소한 일로 손절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모든 걸 좀 다 오픈하는 친구보다는 이제 서로 약간 지킬 거 지키면서 가끔 보는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랑 상황이 정말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맞고 여유가 되면 언제든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들도 가끔 볼 때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저도 자취할 때 가족들이랑 사이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맨날 만나면 싸우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느낀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 약간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최대한 뭔가 나쁜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얘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오자라는 그런 마인드인데 예를 들면은 20대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울고 불고 뭐 나 왜 헤어졌네 얘가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위주알 고주알 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누가 굳이 묻지 않으면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감정 소모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기도 싫고 저도 감정 소모를 하기가 싫고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나쁜 거는 자꾸 속에서 골마요. 말을 안 하니까 자꾸 굶고 무기력해지고 사람 만나도 재미가 없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아니 사실 잘못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약간 저는 저의 무의식, 저의 기저에 깔린 생각이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이 항상 있었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T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그냥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사실 누가 저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 당시에 뭔가 큰 일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냥 진짜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그 날도 제가 운동을 가고 있다가 심장이 약간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그냥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내려놓자 싶어서 유튜브도 10일간 잠깐 쉬겠다고 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사실 구독자분들은 제가 사실 해드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물론 사실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 친구보다 제 상황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의 상황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와 정말 정반대에 있는 친구들 뭐 결혼을 했고 회사에 가서 정말 자기만의 커리어를 단단히 쌓아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나를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도 유튜브 하는 거 알고리즘으로 봤는데 나는 너가 그렇게 퇴사하고 힘든지 몰랐다.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맨날 연락하는 친구거든요, 심지어. 근데도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거는 내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구나. 내가 공감받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린 거는 나 스스로였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같이 있어도 행복하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그 신념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느낀 거는 결국에 사람은 관계로부터 치유받는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서점에 가는 편인데 그때 한 책에서 요 말을 봤었어요. 그냥 책을 정해놓고 가지도 않았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읽었거든요. 런던의 마음치유 세탁소
소인가? 제가 여기 떼어드릴게요. 아무튼 그 책을 읽었는데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쭉 보는데 되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관계 때문에 요즘 힘들고 너무 저처럼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인 게 제가 말을 해라,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말을 할 상황조차 안 되거나 저도 일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백수일 때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퇴사한 건 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힘들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날 때 도움이 됐던 게 있었거든요. 사실 진짜 아무 기대도 안 했거든요. 뭐였냐면은 나한테 어떠한 기대도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원래 친구나 원래 알던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얘를 만나면 편안해, 얘를 만나면 재밌어, 아니면은 얘랑은 술 마실 때 재밌어, 얘랑은 카페 가면 재밌어, 얘랑은 빵집 투어, 이런 취향이 맞아, 이런 또 공통된 취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진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래 내 모습을 잃어버려요. 취미는 당연히 없어지고 취미 뭐 이런 거 할 여유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뭘 할 여유가 안 나요. 그랬을 때 저는 아예 나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보고 말 사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갔던 모임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광고도 아니고 그냥 호스트님한테 허락만 받았습니다. 문토라는 어플에서 빛이 없는 밤이라는 모임이었고요. 모임 이름 그대로 딱 가시면은 정말 깜깜해요. 얼굴이 식별될 정도의 조명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전에 익명으로 고민을 구글 폼에 제출해서 내는데 진짜 아무 말이나 막 써도 돼요. 가벼운 고민도 좋고 무거운 고민도 좋습니다. 저는 진짜 요만하게 써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모임 때 큰 스크린으로 고민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 고민이 정말 죽고 살 문제는 아니었구나. 내 고민이 의외로 건강한 고민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엄청.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더 솔직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외로움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계속 저만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저만의 성장의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언제나 항상 혼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가끔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너무 혼자만 갇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연결, 유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저의 경험을 그냥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지금 연말 연초잖아요. 요즘 시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끝나면 좀 가까웠던 친구들한테 올 한 해는 어땠냐, 요즘 잘 보내고 있냐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 연초라 바쁘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12월 24일이고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